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자, 내용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지, 그죠? 또 지. 아까 용어 정리할 때 지. 그 다음에 또 용도, 구역.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의 종류 5개는 한번 외워볼까요? 용도, 구역은 뭐가 있었어요? 개, 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한대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거. 자, 지금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런 종류들, 내용들 다 배울 거예요, 이제. 자, 지구.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 그리고 또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시설사업이 있었고, 여기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시설사업이 있었잖아요. 시설사업.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발사업, 여기에 있는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지구기사지.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계획 내용 이제 하나씩 볼게요. 거기 34페이지 보니까 자, 관리계획이란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정비 보호제한하기 위해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지구기사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관리계획은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관할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학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런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치잖아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요, 미치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죠.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은 행정기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아까 광역기본은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쟁송제기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구속력 있는 계획이니까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지만 결정이 잘못되면 결정을 취소시켜 주세요. 취소심판, 취소소송 이런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법적 성격 밑에 구속적 계획이라는 단어 나오죠. 구속력이 있다, 그죠?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니까요. 행정 쟁송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그럼 쟁송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무도 부과되지만, 그렇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셋째 줄 쟁송 제기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 3번 광역도시기 기본계획과 한계획을 했어. 자, 여기에 서울시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당해적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뭔 내용에 부합되게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기본계획의 방향이 부합돼야겠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을 제시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말 나옵니까? 자,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지구기사지 있었죠? 그죠? 이 지구기사지의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기시면 35페이지 절차가 나와 있고요. 뭐 입안과 결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페이지 47페이지로 가세요. 47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뭐 있습니까? 용도지역 나왔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용도지역. 그죠? 자, 용도지역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하나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아까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졌다고요?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정해졌다. 서울시도 땅의 용도를 이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서울시는 전부가 다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도시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이런 용도적이 있다, 주상 공록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왜 여기에다가 용도적을 정해놨어요? 이 지역이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제한하려고. 용도 제한하죠? 그리고 또 뭐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적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 아까 용어 정리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자, 서울시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다라고 누가 지정할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데 누가 지정할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해요. 서울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장은 어떨 때냐? 이제 지역을 지정할 적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든지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은 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경기도, 자, 경기도 옆에 있는 구리시. 자, 구리시의 용도적 지정은 누가 할까? 자, 이 지역이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주거지역을 지정할 거예요. 여기에 상업지역을 지정할 거예요. 이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거예요.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 지정 변경은 누가 행정 권한을 가질까? 일반 시군지역에서는요, 여기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가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입안에서 변경해 주세요라고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도지사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에서는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변경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갖습니다. 시장 군수는 그런 행정 권한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런 용도 당의 관할구에게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군지역에서는 누가 그걸 한다고요? 도지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장의 시도의사. 그래서 시도의사가 누군지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도의사는 뭐의 줄임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도의사를 시도의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할 때,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대도시는 도 안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장이라고 그랬죠? 뭐 경기도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많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 가까이 있는 성남시라든지 또 수원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인구 50만 이상이시죠? 근데요, 대도시에서는 이런 용도적 지정 변경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의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라는 용어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와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시장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그게 뭐 행정 권한을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용도적 지정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밑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의 용도적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 맨 밑에 지문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4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네.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계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개념.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가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적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제 뒤에서 볼 것이고. 자, 보세요.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지는 용도 지역의 종류를 봐야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의 종류. 뒤로 넘길까요?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의 종류. 관리계획 결정되는
용도의 종류는 크게 아까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도시적.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있더라. 자, 이게 우리 서울시다. 아니면 왜 이런 행정관할구역이다. 그러면 서울시는 다 도시적이니까 재미없고. 자,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행정관할구역이에요. 근데 인천시는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덜 개발된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국도는 도시적. 그리고 또 무슨 적? 관리적. 이게 큰 구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적? 농림적. 이게 법률에 정하고 있는 국토 용도 구분이에요. 또 하나. 자연환경보전적. 도, 관, 농, 자. 도관, 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그런데 도관, 농자 나누는데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에 밀집되고 밀집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 안에는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적 있다? 자, 여기는 도시적, 그리고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 안에 뭐 있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주거적, 그리고 상업적, 그리고 또 공업적.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녹지적. 주상공록이 있더라. 또 관리적 안에 주상공록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도시적 안에 주상공록이 있다. 자, 그죠? 주상공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을 또 주거적은 교과서 48페이지 가볼까요? 주거적은 거주 안정이 필요한 적이다. 주상공록. 그러면 관리적은요? 자, 관리적. 큰 구분할게요. 크게 구분하고 또 들어갑니다. 관리적은 여기 그림이 있죠. 그림. 여기 그림 보니까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관리적은 완충 역할을 해주는 지역이에요. 자, 도시적에는 방금 전에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무엇도 있다? 녹지적도 있다 했고. 자, 관리적은요. 관리적은 그림을 이렇게 했죠. 도시적에 준하여. 도시적은 이제 1차적으로 개발이 주된 목적인 지역이잖아요. 자,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하지 말고 보전해야 될 땅이잖아요.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 도시적에 준하여. 이거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니까 보전도 할 수 있는 개발 보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적에 준하여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리적도요 또 나눠진대. 도시적이 주상공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관리적도 어떻게 나누냐면 보전관리적, 또 생산관리적, 그리고 또 계획관리적, 보생계 나누네. 자, 여기 그림 그려볼게요. 이 관리적은 계획관리적도 있고, 그리고 보정관리적도 있고, 그리고 생산관리적도 있다. 관리적은 보생계. 그래서 도시적과 관리적이 이렇게 세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적은 주상공록, 관리적은 보생계. 보정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해요. 자, 그런데 이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친구를 기억하세요. 친구 이름을 기억해요. 방금 전에 아까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가 보전개발이 같이 들어가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전관리적 보세요. 자, 어떤 지역을 보전관리로 지정하냐면 자,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생태계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면 짝퉁이 지역인 보전관리지역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전관리는 거의 자연환경 보전적이죠. 원래 자연환경 보전적을 지정해야 되지만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면 그에 대체적으로 대체하는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전관리는 반드시 보전관리는
예,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 목적물을 할 때. 거의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생산관리적을 보니까요. 생산관리는 현재 농업, 임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비도시적의 농업, 임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은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면 그때는 생산관리지역 지정하래. 그러면 생산관리는 누구하고 친구예요? 농림지역과 친구잖아. 원래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때문에 지정이 어렵대. 그러면 생산관리 지정. 친구는 닮아요? 그러면 계획관리는 누구하고 친구겠어요? 향후 도시적으로, 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계획관리는 누구하고 친구라고요? 도시지역하고 친구라는 얘기. 각각 이런 친구들을 갖고 있어요. 큰 친구들을. 그러니까 관리는 친구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요. 제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이고, 이게 친구들끼리 닮으라고. 항상 이렇게 보전관리, 여기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되는 땅이, 제일 돈 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사야겠어요.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땅의 쓰임이 용도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용도지역을 보고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보존해야만 하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싼 데는 특별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싼 땅 중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 있으니까 그런 땅을 잘 보고 사야 되겠죠. 그러면 돈 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적이 돈 되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돈 되는 땅 배웠잖아요. 돈 되는 땅은 무슨 땅이다? 계획관리적. 왜? 향후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또는 편입이 안 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관리적이 계획관리적이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 관리적은 보생계하고 친구 이름 기억하시고. 그러면 도시적 4개, 관리적 3개 나눴죠? 4개, 3개, 7개죠? 자, 그러면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 밑에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은 느낌이 어때요? 농지와 임야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임야잖아요, 임야. 임야가 제일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죠? 이것도 그 다음 농지잖아요. 그래서 농지와 임야가 있는 땅이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농지법을 배워요. 전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로 나눠지는데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놨어. 농지에. 그 다음에 또 산지관리법에서 임야가 있는데 여기를 보전해야 될 산지다. 그래서 산지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있거든요. 보전산지 정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어떤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농림업의 진행이나 산림보전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래. 이런 지역을 이렇게 있는 이런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 여기, 이 도시적 안에도 농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지 있습니다. 농지적 안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도시적 안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도시적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있는 이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도시적 안에는 농림지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림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온다. 도시 안에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지만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의 진행이나 산림보전이 필요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요. 제일 많이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어딜까요?
농림지역이에요. 전국도의 약 47%, 48%가 농림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시골 지역에 땅 갖고 있으면 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농림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땅은 어떤 땅일까? 도관 농자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나눴을 때 전국토에 도시지역일까요? 관리지역일까요? 농림지역일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까요? 어디가 제일 지금 지정이 적게 되어 있을까요? 어디?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죠? 농지와 임야가 있는데 농림법의 진행 산림보전이 아니라 여기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보육수임.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보전 중에 보전인 지역이에요. 우리 저기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지역들이에요. 또 해상공원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전국토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땅입니다. 제일 규제가 강한 땅이고 제일 규제가 강하단 말은 제일 싼 땅이란 이야기예요. 싼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니까 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실은 이 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지만 농림지역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전국도의 10%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토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으로 크게 도관 농자 나눴는데 여기는 개발이 중심, 여기는 보존 개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 여기는 보전, 여기는 보존 중에 보전. 그래서 예,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관 농자 용도 지역 딱 해서. 그러면 제일 많은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지금 이미 다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의 분포가 이제 통계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야? 그 다음입니까? 두 번째는 도시지역 아니에요. 관리지역이 더 많아. 실제 우리가 인구 집중은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전국도의 90%는 도시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전국도의 1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도시가 아닌 땅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물론 지정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전지역이니까 세분할 필요가 없죠. 그럼 도시지역은 4개로 세분했고 관리지역 3분했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4용도, 그리고 도관농자가 4용도, 그리고 도시지역 4개, 관리지역 3개, 그럼 7개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4용도 9개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요. 4용도 9개 지역인데 그런데 인구는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 그래서 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을 또 우리 대통령령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세분이 가능하고 상업지역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주거지역도 나눌 수 있고 또 여기서 막 나눌 수 있고 상업지역도 나눌 수 있고 공업지역도 나눌 수 있고 녹지지역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용도적 세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용도적 세분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 공록이 있더라. 여기까지 정리했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 주거지역 안에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대. 전일준 그래. 용도적 지정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6개로 나누죠?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지역.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서울시가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하느냐. 자,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는 자, 다 주택지구 잠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전용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에 전용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의 공통점은 양보야, 양보. 자, 1종, 2종 전용 주거, 1종 전용 주거지역 보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필요하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지정한다 나오죠? 그죠? 전용은 양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나오는데 다 편조가 나오네. 편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나오죠? 나옵니까?
먼저 그 구분을 하셔야 돼.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보고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 편조야. 그래서 전량은 일편단심이죠. 전량은 일편단심 이유종이다 그래요. 전량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거환경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어요? 예?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살고 싶어요? 주거환경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양호한 지역에 살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편리한 곳에 살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 양호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만하다. 주택 위에 다른 시설 들어서지 마라 이 말 하잖아요. 쾌적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죠? 주택 위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종 전용 주거적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시가 여기다 일종 전용 주거적을 딱 지정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그래서 여기는 예, 도심지 안에 우리 그 전원주택 같은 그 좋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 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가봐요. 거기는 주택 위에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 외에 나머지들은 아예 입점이 안 돼. 용도가 설치가 안 되니까 안 들어와. 양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과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만 들어선다니까요. 그런 지역은 다른 시설들이 입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쾌적하겠습니까? 편리하지는 않죠.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하지는 하지만 환경은 양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 그리고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여기도 보면 여기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그 주택 위에 나머지 근생시설은 일부 들어설 수 있지만 다른 시설은 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적은 말 그대로 주거에 전용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 중심의 전용이냐 공동주택 중심의 전용이냐에 따라서 1종, 2종 나눈다. 자 그러면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 나누시자. 여러분 대부분은 다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에 살아요.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요 알 수 있거든요.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뭐라고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자 그래서 여기는 층수 제한이 있어요. 몇 층 이하로 재야 되냐면 4층 이하로 재야 돼요. 그러면 4층 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4층 이하라는 말은 아파트 못 짓는다.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것은요. 일종은 무조건 아파트 못 지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념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는 only 단독주택. 우리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지 안에. 도시 안에도 우리 무슨 마을 해가지고 전원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런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자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이 여러분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의 건축물을 한 명이 소유하면 단독주택이고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건축물의 소유자는 한 명이야. 근데 한 명인데 그 안에 201호, 202호, 301호가 거기에서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룸들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야기야. 다가구 주택은 건물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자, 그런 곳은 단독주택이야. 그러면 이런 지역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자 같은 경우에 이런 원룸들,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니까 이런 일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좀 들어와야겠죠. 뭐 애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그런 교육연구시설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린이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시설도 좀 또 들어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다른 용도의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어요. 이게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은 양호한 것보다는 좀 편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정리합니다. 층수제한 4층이야다. 4층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못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지역은 다 2종부터 아파트예요. 그 숫자가 크면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고. 그러면 2종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이종은 조례로. 그래서 우리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장은 서울시 조례가 몇 층 층수 제한을 하고 있냐면 7층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장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가 몇 층 이하의 아파트라는 이야기예요? 7층 이하의 아파트야. 7층 이하 아파트. 층수 제한을 조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종 일반 주거장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중층 주택도 들어설 수 있지만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3종이에요. 3종 일반 주거장. 3종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장. 그래서 중층이냐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층층층 남은 일반 주거장. 편저 기억하시고 먼저 큰 구분은 양부냐 편저부냐 그것부터 먼저 찾아주시고 전용과 일반 구분할 때 그리고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정리해요. 단독 공동 자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거든요. 자, 이 지역은 지금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런데 이 도로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막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막 들어가 있어. 단지 안에 상가 말고. 자, 그런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 주거 기능을 보완해준 일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주거지역 안에 주거 기능을 보완해주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도로 나름대로 주택 뒤에가 뒷배우지가 다 주택인데 앞에 도로 보려면 상권이 막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도 들어서고 뭐 농협도 들어서고 은행도 들어서고 학원도 들어서고 막 상가 근린생활시설도 막 들어서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어디가 제일 땅가격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준주거지역이 비쌀 거 아니에요. 왜?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죠? 주거지역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들은 주택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는 주거 기능을 보완해주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지적 목적을 딱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주거지역은 6개, 전일준, 전용 2개, 일반 3개 용도지역의 종류를 알아야 여러분 공법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 편익을 징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상업지역도 어떻게 나눠요? 중일유군 이렇게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주거지역은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중심 일반 유통근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지역이겠죠?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확충 요 단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나오면 돼. 일반적인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유통 나오면 돼. 근린상업지역은 근린 나오면 돼. 근데 이런 지적 목적 나왔는데 틀렸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이고 일반 나오면 일반이고 유통 나오면 유통이고 근린이면 근린인데 뭐가 틀립니까? 근데 틀리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이해하셔야죠.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대한민국의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중에 유통상업지역은 특수용도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선 지역인데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이게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주택이 불어대는 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2군데가 있어. 어디가 주택 못 지을까요? 자, 여러분 저기 농림지역이나 여기는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그죠? 시골에 웬만하면 다 농림지역이라고 써요.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주택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농업인의 생활과 관련된 농가 주택에는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전원주택을 못 짓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은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세컨드 하우스로 지을 수 있지만 여기는 농업인이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만. 그러니까 주택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택이 불어대는 지역이 이 도시지역 안에 있어. 이 도시지역 안에 있어. 그 도시지역에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홈이에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한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시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역은 주택을 못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주택 자체가 들어설 수 없어요. 유통사업지역은 주택 못 짓는다. 써놨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은요. 근린상업적은 근린지역, 근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개론에서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근린이란 말은 가깝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상업적인데 어디하고 가깝다?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상업지역 안에 있는데 주거지역과 가깝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위해서 공급하기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상업 기능이 가장 약한 거죠. 그러면 요 근린상업지역하고 여기 있는 준주거지역은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이고, 예,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 시장 있잖아요. 시장 있죠? 시장 있죠. 여러분 주변에 시장, 소매시장 이런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다라고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인데 주택가에 가까이 있는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바운더리에 있는데 그런데 예, 이 주택가의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 그리기 이해하시고 그리고 근린이라는 단어 나오면 되고 중1, 6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장으로 갈까요? 공장. 자 공장. 저기 구로공단 갈까요? 구로공단. 자 공업지역은 전일준 나눠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전일준 나눕니다. 주거적 전일준, 상업적 중1, 6은, 공업적 전일준, 천일준, 중1, 6은 천일준, 천일준, 중1, 6은 천일준, 천일준, 중1, 6은 천일준. 막 이렇게 막, 예. 약간 막 미친 척 해야 돼. 전일준, 중1, 6은 천일준. 자, 그러면 전용공업적은 어떤 지역이에요? 전용공업적은.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은 아무 데서나 막 설치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용공업적을 딱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 그러면 전용공업적이 지정되면 그 안에 공해성 공업이 공장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택 짓고 살면 오래 살까요? 못 살죠? 다 폐병 걸릴 거 아니에요. 얘도 주택을 못 지어. 그래서 제가 도시적 안에 이 도시적이잖아요. 도시적 안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유통상업적하고 어디? 전용공업적.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기름 나는 유전에 주택 지으면 터지면 다 죽어요. 유전에는 뭐 한다고요? 주택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그죠? 이렇게 개념상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틀리는 지적 목적에서 잘 틀리는 것은 요겁니다. 이 지문이 맞나 보세요. 요거 보면서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부 배치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OX X예요. 근데 시험에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적이다. 그러면 준공업적이라는 것은 공장 외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준이잖아요. 그죠? 준주거지역이 주거도 하지 뭐 어무 상업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준공업적이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답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이라는 것은 중화공업보다 환경이 제해되지 않은 일반 공업을 그냥 예,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목적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구로공단 가봐요. 구로공단에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단지는 어때요? 디지털 단지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빛과 번쩍 하잖아요. 그런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뭣도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중공업적은 겁나 기능이 다양하고 좋은 땅입니다. 뭣도 할 수 있다고요?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공업적은요. 극과 극이에요. 아까 여기서는 전용공업적은 주택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공업적은 아파트도 들어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도 들어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은 러브 호텔도 들어설 수 있어요.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 업무, 상업. 그러니까 중공업적은 겁나 좋은 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하고 중공업적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중공업적이 비싸니까 보세요. 용적률 제일 높잖아요. 공업적 중에 용적률 제일 높잖아요. 또 상업적은 중1, 6은 하는데 중심 상업적이 제일 비싼 땅이니까 건필 용적률 겁나 높잖아요. 또 예, 주거적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떤 땅이라고? 비싸다는 말은 뭔가 다양하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준주거적은 요것도 들으시지만 건필 70, 용적률 500이잖아요. 아직 뭐 건필 용적률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뭐 겁나 높아. 그죠? 예, 이제 건필 용적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업적은 전일준. 자, 지적 목적 기억합니다. 일반 공업적어, 중공업적 잘 틀리니까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지적입니다. 녹지적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생자. 아까 관리적은 어땠어요? 보생계. 이제 막 그 말이 그 말 같아. 녹지적은, 이 녹지적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적, 보생자. 관리적은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보존 녹지적의 설명인지 보존관리적의 설명인지 답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관리란 단어 나오면 친구를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 보존관리 나오면 누가 친구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면 보존 녹지적이 아니라 보존관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면 생산 녹지적이다. 그러면 안 되고 생산관리적이다. 라고 하시고. 관리적은 친구 이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녹지적은 보생자 나누어지는데 보존 녹지적은요. 어떤 적이 보존 녹지일까? 자, 우리 서울시가, 여기 서울시가 다 도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어떤 지역이 보존 녹지적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는 아차산이라든지 서울시의 남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겠죠. 이런 지역들 여러분 그런 지역들 폭행 가지고 거기다 땅을 갈아 엎어서 거기에다가 택지 개발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역에 서울시장이 거기 남산 갈아 엎고 거기다가 택지 개발해서 대단지, 주택단지 조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도시 안에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이에요.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유일하게 건필 용적률 보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지금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 용적률이 100이 안 되는 땅이 보존 녹지 지역이에요. 보존 녹지죠. 다 여기 100이 넘잖아요. 관리 생산 녹지도 다 용적률이 100인데 아직 뭐 용적률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튼간 높은데 여기는 도시지역 안에 100도 안 되는 그 땅덩어리보다 적게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이게 80이잖아요. 보존 녹지가 제일 규제 강한 땅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존 녹지 지역이에요. 보존 녹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땅을 사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산 녹지 지역의 땅을 사야 될까요? 자연 녹지 지역의 땅을 살까요? 어느 게 돈 되는 땅일까? 생산 녹지 지역에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에 땅을 사야 여러분이 돈 벌까요? 돈 되는 땅은? 예, 돈 되는 땅은요. 요놈이 돈 되는 땅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이.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은 어떤 지역을 생산 녹지 지정하냐면 도심지 안에 전답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땅이래.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발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보해야지, 유보. 보존을 아까 건드리면 안 되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죠?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생산 녹지. 그래서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자연 녹지는 산은 산인데 우리 집 뒷땅손이야. 이런 큰 산 말고 우리 집 뒷동산. 우리 일반 야산 정도는 도시 안에서 녹지 공간 확보나 장내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성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도 허용할 수 있는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녹지 지역 중 제한적 개발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개발 허용. 그러면 개발 허용 나오면 자연 녹지고 개발 유보 나오면 생산 녹지고 보존 필요 그러면 보존 녹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이런 단어가 포인트 단어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녹지적은 생산 녹지적이다. 문제 지문 내면 맞다 이래요. 왜 생산이 왠지 개발 같거든. 자연이 보존 같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면 잘 틀려요. 그러면 돈 되는 땅이 무슨 땅인지만 알면 절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가 돈 된다고요? 자연 녹지. 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 국토 중에서 제일 돈 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이 자연 녹지 지역하고
계획관리적이 돈 되는 땅이구나. 도시적에서는 자연녹지적이 돈 되는 땅이고 비도시적에서는 계획관리적이 돈 되는 땅이구나.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용도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는 용도도 많이 규제되어 있고 건필 용적률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땅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지역이 돈 되는 땅입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자, 그러면 도시적은 총 몇 개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라는 거 지적 목적 한번 보시고 도시적은 몇 개 있어? 주거적 6개, 상업적에 4개, 공업적에 3개, 녹지적 3개. 그러면 도시적은 총 몇 개 용도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16개. 16개에다가 아까 관리적은 3개. 보생기 있었죠? 여기는 16개 있고 여기는 보생기 3개 있었죠? 19개.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은 세분하지 않고 20개, 21개. 그래서 용도적은 총 여기는 16개에다가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총 용도적은 몇 개 있다고요? 21개 용도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용도적의 종류는 21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이런 용도적이 중복된다,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돼. 누가 지정한다고요? 자, 서울시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아까 용도적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하죠? 근데 구리시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시군적에서는 도지사가. 근데 성남시는 누가 한다고요? 성남시장이 지정한다. 국장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적을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기 51페이지 거기 보니까 용도적의 지정권자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즉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으로 용도적을 지정하는 거 아니고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정리합니다. 체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여기다가 왜 서울시가 주거지역을 지정해놨어?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거주에 필요한 용도 제한하고 건물의 용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축 제한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는 주택이 들어서 근데 얼마의 규모로 질 거냐? 건필 용적률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아까 용도도 건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이런 지정 효과가 발생해요.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교과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54페이지. 54페이지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런 용도 지역 안에서 자, 밑에 용도 지역에서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은 정리했잖아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은 뭐에 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 자, 54페이지 1. 건축 제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하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은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법인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왔죠? 여러분, 이 대통령령이 뭐예요? 뭐 중개사법 시간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배웠죠? 공법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라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는 이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 그래서 맨 밑으로 가보니까요. 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용도지역이 21개였죠. 근데 그 중에 아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었나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을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응?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어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전용은 양보라고 그랬잖아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지역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쪽에 55페이지 국계법상에 국토계획법상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왔죠? 네. 거기 뭐가 나왔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뭐 할 수 있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근데 단독주택 짓는데 단 무엇은 빼고 다가구는 안 된다. 다가구도 단독주택인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 짓고 사람이 주택만 짓고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슈퍼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뭐 미용실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생시설 설치할 수 있다. 가나 나왔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말은 보세요. 여기 지금 두 개 열거하고 있잖아요. 일종 전용,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일종 전용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는 여기에 열거된 이런 건물의 용도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 일종 전용 주거지이든 인천광역시 일종 전용 주거지이든 구리시 일종 전용 주거지이든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나옵니까? 그 이 말은 거기 지금 건물의 용도가 쭉 열거되어 있죠. 가, 나, 다, 라, 마, 파, 사, 아, 자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인정한다면 여기에 열거된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 중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로 우리 서울시는 가나 다라 하겠다라고 서울시 조례가 정하고 있다면 서울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지을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어디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서울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 이거 서울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조례로 여기에 열거된 것 중에 가나 다라 마 파 하겠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가나 다라 마 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것,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는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고작 요거밖에 없어. 법이 허용하는 게. 요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요거가 있고 조례가 인정한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을 우리 대통령령에서 지금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 55페이지 그거 나와 있죠? 그 페이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도 똑같은 틀이야. 건축할 수 있는 것,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나오죠? 나옵니까? 그럼 아까 용도지역이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 21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 이종 일반 주거, 삼종 일반 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중일용은,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관리지역, 보생계획,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21개 용도지역 있잖아요. 우리 21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물론 중간중간에는 또 할 수 없는 것도 나와 있어. 건축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뭐가 설치될 수 있고 없는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뢰인이 노보텔 부지 알아봐 주라고 했어. 모텔 부지. 거기에다가 모텔 짓고 싶다고. 근데 마침 이 지역에 준주거지역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준주거지역은 아까 주거도 하고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준주거지역에 땅이 하나 났는데 이 지역에 모텔 부지가 딱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준주거지역의 땅을 모텔 부지로 중개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할까요? 준주거지역에서 노모텔 설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준주거지역에서 이게 설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준주거지역에서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 교과서 없으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이 지역은 주택이잖아요. 전일준이 있지만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 가서 잠자? 그래서 주거지역은요. 그 전용이든 일반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주거지역은 대한민국 숙박시설이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주거적에 집에 가서 사야 돼요? 설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슨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보고 개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상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아쉽다면 우리 기본서가 계속 기본서인데 여기 요것만 이렇게 딱 남겨두고 지금 1종 전용과 2종 전용 주거장만 딱 나왔죠? 거기 이제 나머지 1종 일반적, 2종 일반적, 3종 일반주거적, 그리고 또 상업적, 공업적에 대한 21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원래 대통령령에 있는데 원래 있어요. 이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19개도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좀 기술을 해주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기술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기술이 없어. 빠졌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합격하면 공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래 합격하면 시험만 합격하면 공법책 불살라버리겠다. 그럴 거예요. 예. 사무실 갔다가 딱 놔두고 이제 물어보면 이것도 확인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불살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상은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예를 들면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 뭐냐?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실무상은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서 나올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럼 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21개 다 외워야 돼요? 예, 자신 없죠? 그래서 이것은 나오면 버리는 카드예요. 공법은. 자, 그런데 나중에 공부되면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전용하고 일반 주거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때만 정리하면 되지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 발생하는데 용도 지역의 건축자는 어디서 든다고요?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에는 이런 그림이 있더라.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57페이지에는 뭐 거기 예,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뭐 해서 좀 요점 정리가 돼 있죠? 네. 나있습니다. 그건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흐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여러분 땅 샀어. 단독주택 지으려고 샀어. 단독주택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단독주택 지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단독주택을 짓는데 얼마의 규모로 질 거냐? 그 유명한 건필과 용적률이 나와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올해 용적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예, 그게 57페이지 이제 건필 용적률 이런 부분들 예, 다음 시간에 건필 용적률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들 가셔가지고 좀 또 복습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래요.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